쌤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제8강에 드디어 우리 고려편을 공부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편을 공부했었는데요. 모두 기억나나요? 자, 통일신라가 어떻게 고려가 됐는지 선생님이 잠깐 잡아주고 우리 고려의 미술관으로 쏙 떠날 거예요. 자, 통일신라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교의 나라로 또 문화의 나라로 무역의 나라로 잘 성장했었는데요. 이 통일신라도 귀족들의 다툼과 사치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호족. 자, 이름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호족. 맞아요. 이 호족은 무엇이냐면 귀족과는 다르게 지방 세력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조금씩 키운 세력을 말해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견훤과 궁예예요. 자, 신라 통일신라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냐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귀족들은 벽에 금실도 하고 곳간마다 먹을 것이 넘쳐도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죠. 자,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가 뭐냐고요?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이 농민들이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해요. 자, 너희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속담 있죠.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때도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감히 신분제도로 올라갈 수 없는 귀족들에게 봉기를 줄 수밖에 없었죠. 이 틈을 타서 나타난 호족이 바로 궁예와 견훤이에요. 각각 후 백제와 후 고구려를 세웠죠. 이 중에서 궁예는 본인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시냐? 호족 중에서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요, 송악의 호족이었어요. 아주 큰 호족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큰 호족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궁예를 따르니 이 왕건도 궁예를 따르게 됐죠. 그런데 궁예가 너무너무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후 고구려의 이름을 다시 하여 고구려의 계승을 짓는 고려라 하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고구려의 계승을 짓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고려와 후백제 그리고 신라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신라는 휘청휘청. 자, 이미 세력도 잃고 나라의 힘도 잃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후백제가 무너진 다음에 알아서 왕건에게 항복 깃발을 흔들게 됩니다. 이로써 고려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한반도의 진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고구려의 대를 잇는 이 고려. 자, 이 고려는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귀족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맞죠? 호족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바로 호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왕건은요,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위에 있었던 발해라는 나라를 잘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발해 역시도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든 나라인데요. 자, 그 옆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우, 헷갈려. 너무 어려워요. 자, 이런 친구들 있죠? 자, 이제 한반도의 지도를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한반도의 지도의 위에 보면은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겠죠? 자, 그 옆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란족은요,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주 능한 나라였죠. 자, 그런데 이 거란이요, 이 발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거란이라는 나라를 싫어했어요. 자, 그리고 거란이라는 나라는 오랑캐야 라고 단정 지어버렸죠. 그래서 거란하고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리고 왕건은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호족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원했어요.
호족들을 잘 구슬려야 이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왕건의 왕의 아내가 무려 29명이나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자,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우와,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많았을까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왕건의 자식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호족들에게는 왕씨라는 이 왕의 이름을 주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내를 여러 두고 호족들을 다스렸고, 그리고 호족의 아들들은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왕실에 두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인질과 다름없는 그런 제도였지요. 어쨌든 이 왕건은 고려를 차곡차곡 정비를 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거란이가 멀리하라라는 이름도 주었고요. 또 하나는요, 불교를 널리 장려하라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이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 불교를 널리 장려하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바로 후뇨 10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려의 미술관으로 떠나볼 건데, 여기에 바로 고려의 정신이 담아져 있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워크지를 펼쳐서 고려의 미술관으로 숑숑숑 따라볼게요, 친구들. 먼저 고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려 청자가 떠오를 거예요. 영롱하면서도 청색깔 예쁜 고려 청자는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예쁜 도자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귀족들이 얼마나 이 청자를 예뻐했는지 도자기로도 만들고, 심지어 귀족들의 병기로도 만들었답니다. 자, 심지어 어떤 귀족들은요, 침 뱉는 그릇으로도 청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니 고려 사람들의 청자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제1번의 이 미술관은요, 청자 미술관이에요. 그 청자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외국에서도 고려 청자 하면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자, 예쁜 도자기를 빚으면 거기를 무늬를 직접 새깁니다. 그런 다음에 파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흙을 발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파냅니다. 파내고 난 자리에 다시 한번 이렇게 2번, 3번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유약을 바르고요, 하얀 덧칠을 합니다. 이러고 나면 굉장히 아름답게 빛이 나는 고려 청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청자는요, 만들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보는 박물관에서 보는 고려 청자는 모두 이 귀족들이 사용하는 청자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떤 청자를 사용했을까요?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청자가 아니라 일반 흙으로 굽는 그냥 그릇이나 아니면 모양의 도자기 같은 것을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이 청자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보는 모든 미술품은 청자가 되어 있죠? 자, 이 문벌 귀족들이 얼마나 고려에서 청자를 사랑했는지 미술관에 이 청자를 한번 보면서 감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화장 도구도 사용하고 그릇소도 사용하고 물을 따를 때도 청자를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미술관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워크지를 보면요, 불교의 나라 고려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고려는요, 불교를 아주 많이 장려했어요. 이 왕이 불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죠? 얼마나 이 불교 사랑이 강했는지 한지 껄러 절이 있고 한지 껄러 절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친구들 절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절에 가면요, 조용하죠? 위에 연등도 좀 있고 조용해요. 자, 절에 가서 막 헤라디야 하고 놀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쉿
조용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자, 그런데 예전 우리 고려시대의 절은요, 지금의 절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자, 사세요. 소도 좀 사가세요. 자, 사세요. 엿도 사가세요. 고려의 절은요, 경제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요, 장사를 통해서 절의 땅도 넓히고 그리고 돈도 벌었죠. 심지어 절이 숙박소도 됐었어요. 너희들 저 호캉스 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랑요. 맞아요. 그런 호텔에 가는 것처럼, 펜션에 가는 것처럼 이 절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는 곳의 장소도 되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의 절하고 정말 다르죠. 어쨌든 이 절이라는 곳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고려의 절은요, 이 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고려의 문벌 세력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권력을 키워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백성들에게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의 절이 아니고요, 예전 고절의 절, 고려의 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여기에 볼게요. 자, 선생님이 통일신라 때도 이 통일신라의 불상과 절 이야기를 해줬었죠. 통일신라의 불상은요, 비례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조각품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의 절정을 이루는 불상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려의 절을 한번 볼까요? 불상도 한번 볼게요. 자, 고려의 불상에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일단 못생겼어요. 자, 뭘까요? 머리는 이렇게 크고요, 몸은 작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은요, 철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고려의 불상은요, 이게 무늬가 지역마다 얼굴이 다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요, 이 불상은 고려 호족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높이 만드는 것이 유행했었고요. 심지어 철로 만든 불상도 아주 많이 나왔답니다.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워크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논산, 관측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우와 엄청 커요. 자,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가 큰 석조 불상인데요. 이거는 그 지역의 호족이 나 이만큼 세력이 크다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불교가 발달된 고려에서는 아름다운 미술품도 많이 나왔어요. 바로 불화라고 그래요. 자, 불화는 뭐냐면요, 불교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 건데 얼마나 작품이 뛰어난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수월 관음도가 있죠. 고려시대 사람들의 이 패션 감각을 보세요. 자, 하늘하늘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그려서요, 마치 손으로 톡 집어내면요, 옷이 싹 올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영통사, 대가, 국사비도 있어요. 이렇게 절에 관련된, 불교에 관련된 미술품이 아주 많았고요. 자, 그리고 불교에 관련된 행사도 많았답니다. 너희들 부처님의 날 되면은 곳곳마다 도로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예쁜 연등이 쫙 펼쳐져 있죠. 자, 이 왕건은 두 가지 불교 행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로 뭐냐면 연등회와 팔관회예요. 그런데 연등회가요, 얼마나 화려하게 행사를 했냐면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비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팔관회는 뭐냐면요, 이 왕실의 중요한 혼인이나 아니면 중요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잔치를 했을 때 벌이는 팔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요, 연등회로 축제도 즐기고 팔관회로 중요한 행사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고려의 미술관에 쫙 보면 이 범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범종, 고려 범종은요, 소리도 물론 은은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새겨져 있는 조각이 멋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전시실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고려미술관 세 번째예요. 바로 활자 인쇄소죠. 그런데 이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불경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책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요, 복사기가 윙윙 하면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는 인쇄가 필요했어요. 우리나라 고려의 인쇄들이요, 세상에 저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 인쇄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먼저 너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이 팔만대장경은요, 이 판이 무려 8만 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판을 쭉 세워놓으면, 얘들아 놀라지 마, 백두산보다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도 글자가 뒤틀림이 없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 고려 사람들의 아주 똑똑한 지혜가 돋보이죠. 자,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우리나라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우리나라가 이 고려 사람들이 가장 아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네, 가장 힘들 때 만들어졌는데 가장 빛나는 인쇄물이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려 미술관을 통해서 알게 된 고려 문화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내가 알게 된 이 고려 미술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고려 사람들은 청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려 사람들에게 청자는 무엇이었을까? 이 청자를 보면서 너희들이 떠오르는 거를 마음껏 적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고려 청자의 그림에 예쁘게 색칠을 해보거나 아니면 나만의 예쁜 그림의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예요. 고려 사람들, 이 고려 불상은 왜 이렇게 크고 얼굴도 다 다르고 못생기게 했을까? 아, 물론 못생긴 거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통일신라의 불상에 비해서는 못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하고 몸하고 비례도 틀리고 그리고 다르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세력? 자, 초성문자 히읗, 지읒. 자, 선생님이 힌트 줬죠. 자, 세 번째는요, 고려 사람들에게 인쇄물은 어떤 것을 남기고 싶었느냐고요.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 9강에서는요, 고려 전쟁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고려 사람들은 이 인쇄물에다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친구들이 이 인쇄소에 맡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무서운 고려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모두 귀 쫑긋하고 자, 워크지 꺼내놓고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모두 안녕.